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조자두의 생리컵 수다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동네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생리를 할 때 요가에 갔다가 늘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봤어요. 요가에 가면 되게 흔하게 듣는 생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쟁기 자세를 할 때 생리 중에는 하지 마세요. 생리 중인 사람은 엉덩이가 기본적으로 심장보다 위로 올라가는 자세겠죠. 물구나무를 서거나 네. 그런 거를 할 때 생리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다른 편안한 자세를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리컵을 쓰지 않을 때도 생리대를 쓸 때도 별 생각이 없이 내가 지금 몸이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했어요.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쭉 그랬고 근데 이게 사실 요가를 가면 갈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듣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질의응답 책에서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생각을 할수록 생리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볼수록 여자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겠지라는 아이디어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들 수 있죠.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생리 중에도 상관없이 항상 해왔고요. 이유가 뭐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했던 이유가 기억이 나세요? 굳이 필요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상관이 없었고 아프지도 않고 통증도 없고 내 몸이 괜찮은 것 별로 같으니까. 문제가 될까 싶어서 안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는 생리 중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은 누워서 쉬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진행하거든요. 요가를 선생님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배웠을 때는 생리 중에는 뭐 몸속에 나쁜 피가 나가는 기간이니까 그 물구나무 같은 역자세를 했을 때 그 피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몸에 다시 흡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배우기는 했어요. 지금 수업하실 때는 그 표현은 안 쓰신다는 네, 거죠? 저는 그냥 몸이 좋지 않으면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면 쉬세요라고 말하고 굳이 생리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가 의문을 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나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코멘트를 한 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질의응답에서 딱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왜 안 되냐고 이분들도 여성 부인과 의사 두 분이 쓰신 책인데 요가 선생님에게 물어보셨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방금 하셨던 것처럼 피가 거꾸로 흘러서 배로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괜찮대요. 그런 경우가 잘 많이 있지도 않고 그렇더라도 몸은 충분히 그걸 청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상관이 없다고 하고 뒷부분에 뭘 해도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통쾌하게 화통하게 코멘트를 해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러니 아픈 일만 아니라면 생리 중에도 하고 싶은 활동이라면 뭐든지 해도 좋다. 물구나무를 서도 좋고 마라톤을 해도 좋고 수영을 해도 좋고 섹스를 해도 좋다. 당신 마음이다.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생리통이 완화된다고 말하는 여성도 있다. 하지만 생리 중에 섹스하면 피가 더 많이 난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 뒷부분이 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이제 이달의 생리 이야기로 네, 들어가 생리 보겠습니다. 언니 먼저 해보실까요? 저는 이번 달에는 생리통이 있었어요. 원래 없거든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약 먹었어요? 아니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약간 좀 아리다? 배, 아랫배. 아랫배 통증, 배의 불편함.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번 달에는 라면을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라면도 잘 안 많이가 몇 먹는데 번이에요? 그러니까 풀무원에서 나온 쫄면이 너무 맛있어서 PPL 거의 아닙니다. 한 끼, 하루에 한 끼로 먹었던 것 같아요. PPL 환영합니다. 한 5개 드리를 사서 한 끼는 그걸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5일 연속 드셨다? 그렇죠, 올려서 먹었죠. 뭐 한 달에 5번이면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아, 그게 그런가요? 생리 직전이었나요? 네, 생리 직전에 먹고 그때는 좀 약간 과자나 빵도 좀 사서 먹고 이런 것들 이게 먹으면 쫄면 같은 거 먹으면 과자 땡긴단 말이에요. 매콤한 거 먹으니까 맞아. 당연히 단 게 당기잖아요.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아 근데 그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 그게 아마 생리통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복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들으니까 소화불량이 아니었을까? 가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하지만 생리통의 어떤 공통적인 느낌, 뭐랄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약간 배가 약간 아리고 불편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뭐 올해는 안 갔지만 한나절 정도? 윗배 아랫배 구분이 아, 됩니까? 아니요, 좀 아랫배 쪽에서, 그러니까 생리를 하고 있는 그 부분 쪽에서 있어서 생리통이 이번 달엔 있네 생각하고 먹었던 것들 좀 복기해봤더니 인스턴트 음식을 좀 먹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반성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루넷 컵을 사용했고요. 네. 또 카페에서 한번 생리컵을 갈아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밖에 있을 때 그때 양이 많은 때여가지고 그때는 하루에 2번, 3번은 갈았어야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카페는 화장실 안에 손 씻는 것도 들어있는 공간이어서 아, 집 화장실처럼요? 네. 1인 1인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갈았습니다. 네. 또 다른 별일은 네, 없었고요? 그 별다른 일은 없었고 한 3일 정도 하고 역시 생리가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평소만큼이요? 네. 네. 저는 집 밖에서 생리를 시작할 거라고 오늘 시작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집에서 하고 나갔어요. 왜냐면 그날 한 10시간 넘게 외부에서 밖에 못 나오고 일을 해야 돼서 저는 원래 생리컵을 하기 전에 미리 하고 있지 않아요. 생리가 규칙적인 편인데도 시작을 하면 그때 넣는 편인데 이날은 불안해서 넣고 나갔고 실제로 밖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얼마나 찼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뀌지만 저도 꺼내서 이렇게 비우는 걸 몇 번 했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집처럼 1인이 쓸 수 있고 세면대도 있어서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집에 있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일하니까 이렇게 약간 정장처럼 입은 옷도 상태에서 불편하고 벗어 놓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집에서 밖에서 하는 경험이 있었고 주기는 뭐 평소처럼 저도 3일 정도 쓴 거는 슈퍼제니만 여전히 썼고요. 생리통이 있었는데 생리컵을 미리 했던 것처럼 진통제도 미리 먹고 갔기 때문에 실제 통증이 얼마나 있어서 작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예비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둘째, 셋째 날도 약간 있어서 먹긴 먹었어요. 그리고 요가를 갔던 게 3일째입니다. 3일째 요가에 가서 그 생리 중인 사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꿋꿋하게 쟁기 자세를 하고 쟁기 자세가 저는 아침에 하면 안 닿아요 발이. 그리고 오후에 가면 잘 닿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늘 오늘 또 닿을 수도 있어라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쟁기 자세를 했을 때 발이 얼마나 닿느냐에 따라 지금 내 컨디션을 오히려 거꾸로 체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하고 싶은 핵심 자세인데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서운해가지고 와서 막 더 찾아봤던 거죠. 이 책도 다시 막 들춰보고 물구나무 서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나. 그래서 이 얘기를 언니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네, 전문가가 코멘트를 해준 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요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터넷에 있는 건. 의사가 한 말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인도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요가 선생님이기도 했대요. 하지만 네. 남자였을 거고 그럼요. 산과에 관심이 없었겠죠. 나의 편견. 그러면 생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번 책은 작가가 피를 토하면서 쓴 것 같은 책이에요. 제목을 보시면 벌써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책입니다. 이다희 기자님은 시내21 기자이면서 기고문도 많이 쓰시고 글 검토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팟캐스트나 영화 GB나 북토크나 이런 진행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프리랜서의 일도 하시는 40대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진짜 일하는 여성 혹은 일하고 싶은 여성 그리고 저희처럼 언니는 아닌가?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분이 했던 고민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고민을 엄청 줄여주십니다.
그리고 뭐 팁도 많이 있고 이분이 조언을 해줄 때 굉장히 단호하면서 따뜻하면서 정말 자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뱉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피를 토하면서 썼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고 살을 깎아서 썼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 읽으면서 한 장 정말 한 단 한 단을 꼭꼭 씹어서 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너무 그 쿠셔너라고 하잖아요. 너무 따뜻하고 예쁜 말로 덮으려는 시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장 명료하고 효율적인 말로 해주세요. 이 책은 저희가 진짜 고민을 했는데 프롤로그를 읽어드리는 게 이 책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은 구입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는 프롤로그에 둘 다 눈물을 흘리며 같이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부분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냥 쭉 여기 읽으시고 뒤에 그럴까요? 이어서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읽진 않고요. 부분만 연결해서 읽을게요. 다음 세대의 여성들은 언젠가 지금 우리의 나이가 되어 일하면서도 여자인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기를 희망한다. 누구 한 사람만 앞에 있어도 한 명만 눈에 보여도 그 길을 선택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계속해주세요. 거기에 길을 만들어주세요. 시야 안에 머물러주세요. 계속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여성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무사히 만나요. 만나요.